지금 뭐 많이 이야기들 하시는데 네. 그거는 장기적으로 다른 기관들을 막 이전시켜야 된다 이렇게 가상을 해서 하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뭐 금액을 부풀려 가지고 이 청와대가 밖으로 나오는 게 대한 조금 뭐 질투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시기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보니까. 예. 왜냐면 과거에 제가 사례를 보니까 경기도청을 이전하는데 4,700억 들었더라고요. 최근에 네.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최소한의 비용으로 예. 아주 이렇게 이전을 하게 되니까 좀 정확한 자료가 아닌 것을 가지고 자꾸 예.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방금 들으신 인터뷰 내용 이게 지난 21일 저희 출발새 아침 인터뷰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의 청와대 이전 TF팀장이죠.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한 말인데 핵심은 경기도청 이전 비용 4,700억 원이 들었다. 근데 이게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윤석열 당선인의 집무실 용산 이전 기획 관련해서 이 가장 첨예한 쟁점 중 하나가 바로 그 비용인데 496억 원이면 예비비면 충분하다. 아니다. 1조 이상이 든다. 이런 여러 주장이 대립하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어서 더 주목받은 것이죠. 근데 이게 가짜뉴스다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조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네, 안녕하십니까. 조정식입니다. 예. 조정식 의원께서 페이스북에 길게 글을 올리셨는데 제목이 네네. 윤석열 인수위는 경기도청 이전 관련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 이렇게 하셨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어떤 네. 내용 때문에 그러신 겁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요. 예. 인수위의 윤한홍 의원 얘기는 예. 번지수를 잘못 짚은 명백한 허위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전형적인 예. 물타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실제로 경기도청의 광교 신청사 네. 취지는 이것이 1995년부터 기본계획이 수립됐거든요. 예. 그리고 국민의힘 출신인 김문수 남경필 전 지사가 공약하고 또 설계하고 입찰하고 착공한 사업입니다. 예. 이재명 지사가 취임한 것은 이 광교 신청사 기공식 이후에 1년 뒤에 취임을 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이 사실관계를 왜곡해서 이재명 후보를 억지로 꿰맞춰서 물타기하려는 인수위의 윤한홍 팀장은 즉각 사과를 해야 됩니다. 네. 예. 그러면은 방금 말씀하시고 이제 물타기다 말씀하셨는데, 네네. 근데 왜 여러 가지 중에서 하필 이 경기도 신청 사건을 윤한홍 의원이 얘기를 했을까요? 하필. 예. 이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고, 예. 저를 비롯해서 민주당에서 청와대 용산 이전에 대한 세금 낭비 등의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고, 예. 윤석열 당선자와 인수위가 공경에 처하니까, 일종의 물타기를 한 거죠. 근데 예. 물타기를 하려면은 체급이 맞는 상대를 골라야 하는데, 예. 이 언론의 관심도 끌고, 또 이재명 후보를 흠집내기 위해 이재명 후보를 끌고 들어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하지만, 이것은 번지수를 잘못 짚은 실패한 맞불 작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당시 지사는 기공식 이후에 1년 뒤에 취임을 했단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네네, 그렇죠. 예. 그리고 대통령 선거 출마 때문에 지난해 작년 10월에 물러나셨고, 그러면은 이제 기공식 이후 취임했습니다만 이제 이걸 건설하는 과정에서 네네. 이 신청사를 이를테면은 뭐 원래 계획대로 놔두지 않고 뭔가 좀 뭐랄까요, 뼈대를 바꿨다든지 뭐 그런 조정 역할은 하지 않았을까요? 네, 그렇죠. 착공 이후에 진행된 일은 예. 이재명 지사가 취임하기 이전에 세웠던 계획 속에서 그대로 진행된 게 전부고요. 네네. 오히려 이재명 지사는 취임한 이후에 이 공공기관이 관계로 이전했을 때 발생하는 이 공동화 현상 같은 문제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IT와 재생에너지 등 고부가치 산업을 육성하는 후속 대책 마련에 집중을 한 것이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조정식 의원께서 사과를 요구하셨는데 윤한홍 의원 쪽에서는 뭐 좀 반응 있습니까? 사실 이렇게 명백하게 허위 사실을 사실로 확인하지 않고 한 것은 분명히 사과를 해야죠. 그리고 TF 팀장에서 저는 사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사실 대선 과정에서는 이런 정도 팩트가 잘못된 게 나오면 또 뭐 고소 고발도 하고 그러는데 법적 조치는 안 하시고요. 이거는? 네네, 뭐 그렇고 그 정도는 그러면 아니고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뭐 물타기 하기 위한 것이다. 당연히 그 윤석열 당선인의 그러니까 국방부 쪽, 용산 쪽 그 이전에 드는 비용 때문에 이제 물타기 한 것이다 이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얘기 네네. 나왔으니까요. 일단 문재인 대통령 입장 때문에 그 용산 쪽으로 뭐 대통령 집무실 이전하는 거는 이제 거의 뭐 특히 5월 10일 그 취임 시점 맞춰가지고는 불가능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거 뭐 해법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그 사실 그 인수위 기간이라는 것은 소위 예. 허니문 기간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오죽하면 청와대가 문제를 제기했겠습니까? 이렇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예. 그 당선자와 인수위가 도를 넘는 월권으로 문제를 자처했기 때문이라고 보고요. 예. 하물며 일반 가정집 이사할 때도 이런 식으로는 저는 안 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청와대 이전은 사실 국가적 사업이기 때문에 이 졸속으로 추진된 일이 아닌데 국민 여론조사를 봐도 그 절반 이상인 58%가 청와대 용산 이전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에 대한 해법은 간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그 코로나가 정점이고 자영업자가 다 죽어가는 상황에서 예. 그 민생 대책이 무엇보다 시급한데 이 청와대 이전 문제로 한가로이 시간을 보낼 때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선자와 인수위가 그 이렇게 고집 부릴 것이 아니라 이 예. 졸속 추진을 철회하고 이 이전에 따른 안보 문제나 또는 이전 비용, 경호 문제, 예. 준비 기간 등 종합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를 충분히 마련해서 검토하도록 하고 지금은 가장 필요한 민생 챙기기에 올인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전에 그 여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게 미디어 토마토가 그 뉴스토마토 의뢰로 조사했던 거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 네네, 지난 그렇죠. 19일부터 20일까지 했던 거고요. 네네. 58%가 반대한다 그랬고. 네. 근데 찬성은 33%에 불과했죠. 예, 네. 그랬군요. 예. 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고. 근데 이거 관련해서 어제 네. 그 국민의힘의 성일종 의원이 저희 출연을 했는데 네네. 그런 부정적인 여론조사 결과는 문항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했거든요. 예. 또 예. 그걸 또 문항이 잘못됐다고 네. 또 물타기 하려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저는 이걸 이런 그 과정을 보면요. 예. 그 예전에 하나 좀 빗대고 싶은 게 그 과거에 그 조선 말기 때 예. 그 흥선대원군이 그 경복군을 중건했던 적이 있었어요. 예. 근데 이게 역사적 사례를 보면은 네. 이때 그 결정이 대단히 무모한 결정이었었거든요. 예. 그 흥선대원군의 가장 결정적인 실수가 그 당시 민생이 피폐한 상황에서 예. 경복궁을 증건을 강행하면서 백성들의 큰 원성을 샀었습니다. 네. 그러한 그 과거의 그 역사적 그 실패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 국민의힘 쪽에서는 어쨌든 뭐 이 대선 불복이냐, 특히 김기현 원내대표도 그렇고요.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건 굉장히 오만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청와대가 지적한 것은 국민의 걱정과 또 안보 그리고 국가 안위 차원에서 제기되는 우려를 지적한 건데 예. 이것을 대선 불복으로 몰아가는 것은 그야말로 이 점령군의 오만과 독선을 드러낸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봐지고요. 예. 앞으로도 그 어떤 그 정당한 비판이 있게 되면 예. 이것을 모두 대선 불복 프레임으로 규정하고 국민과 야당의 입가기를 막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태도죠. 네. 알겠습니다. 그 민주당 쪽에서 이런 상황 관련해서 비판을 하는데 그 이를테면 뭐 윤당선을 향해서 저 양반 윤석열 씨, 뭐 저 양반은 이거는 우상호 의원이 얘기하신 거고 최강욱 의원이 또 윤석열 씨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그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뭐 취임덕 뭐 이런 얘기했고 떼쓰기 이런 말이 나왔거든요. 네, 이런 네. 표현은 좀 약간 좀 너무 좀 거친 거 아닙니까?
네네. 아이고, 그 오죽 지금 돌아가는 상황들이 답답하면 그런 말을 했겠어요. 예. 근데 이제 정확하게 이제 공식 명칭으로 사용하면은 당선자 뭐 이렇게 예. 이게 맞겠죠?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네네. 계속해서 당선인과 문재인 대통령 간의 그 회동 뭐 이거 무산된 뒤로 뭐 네네. 아직까지 전혀 다시 뭐 만날 수 있다 그런 분위기가 없습니다. 근데 네네. 이런 상황에서 어제 또 그 차기 한은 총재 청와대가 지명을 했는데 네네. 그렇죠. 이 네. 관련해서 자꾸 진실 공방도 상황이네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네네. 이 상황은? 지금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예. 그 세계적인 금리 인상이나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할 때 그 청와대 하는 총재 추천이 저는 오히려 좀 늦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매사 신중한 성격이시기 때문에 예. 아마 꼼꼼히 보시느라 아마 그랬을 거라고 보는데요. 이 문제로 계속 그 시간이 뒤처지면서 인사청문회든 공백이 길어지게 되면 국가 전체에 손실이 우려된다고 보고요. 예. 그래서 지금은 진실 공방할 때가 아니라 당선인 측에서 좋은 분이라고 판단되면 하루속히 인사청문회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이 한은 총재직이라는 자리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요구되는 자리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로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에 한은 총재직을 연임한 이주열 총재의 경우도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됐던 분이에요. 예.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연임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사람의 인물을 보고 이렇게 평가해서 빨리 인사청문회 진행을 해야 된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인수위 쪽에서는 그 인물 자체를 문제 삼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 뭐 과정 이걸 가지고 문제를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가지고서 마치 서로 진실 공방하듯이 따질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근데 이게 사사건건 서로 부딪히는 상황이 아무래도 6.1 지방선거가 앞에 있으니까 네네. 이것 때문이라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네. 특히 이제 이 관점에서 권성동 의원이 민주당 지지층을 결집해서 지방선거에 이용하겠다는 뜻 아니냐, 뭐 이렇게도 공격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오히려 지금 이것을 그 국민의힘 측에서 지방선거에 이용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예.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퇴임 직전인데도 40% 높은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죠. 그런데 이런 높은 국민적 지지를 받는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사심없이 원칙적으로 맡은 소임을 다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쪽 국민의힘 쪽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대립하는 모양새를 만들어서 오히려 지방선거에 이용하려고 그런 발언들을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듭니다. 예. 지방선거 얘기 나왔으니까요. 네네. 조정식 의원께서는 뭐 이 경기도지사 그 출마 네네. 하시는 겁니까? 네, 저도 그 출마를 결심을 했고. 결심하셨군요. 네, 다음 주 그 월요일 날 출마 선언할 예정입니다. 월요일에요? 네네. 제가 이번에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선 것은 경기도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를 지키고 또 이재명 후보의 가치와 철학 그리고 성과와 업적을 계승해 경기도를 정치 1번지, 경제 1번지로 만들기 위해서 나섰는데요. 저는 그 적임자가 단연코 그 조정식 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재명 후보와는 아주 오랜 정치적 동지 관계이기도 하고, 늘 이재명 후보와 함께하면서 이재명 후보를 지켜왔습니다. 이재명 그 경기지사가 당선자 시절에 제가 인수위원장을 맡았어요. 네, 그래서 그 이재명 그 경기지사의 경기도 비전을 함께 만들었고, 또 그리고 또 그 이후에도 제가 그 여당의 정책위장으로 이재명 지사와 함께하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나 또 SK 하이닉스 반도체, 용인 유치 등 경기도의 주요 예산 정책을 중앙정부에 함께 관철을 했고, 또 그리고 지난 대선 때도 그 경선 과정부터 이재명 후보의 총괄본부장을 맡아서 가장 가까이서 일을 해왔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그 당과 국회 중요한 직책들을 좀 많이 맡았었어요. 그래서 저에 대해서는 일과 능력에서 여의도 정책통이라는 제가 별명도 있거든요. 네, 그런 데서 이번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그 민주당을 같이 세우고 이재명 우리 후보를 지켜내도록 하겠다는 각오를 굳히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정식 의원께서 경기도지사 출마하시기로 결심 굳히셨고 그리고 그 선언을
오는 월요일에 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네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사실 조정식 의원님은 언론에서 뭐 친 이재명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긴 합니다. 그건 네네. 동의하시죠, 그거는요? 예. 네네. 방금 네, 말씀하신 그렇죠. 것처럼. 네네. 예. 제가 예. 늘 이재명 후보와 함께하면서 예, 예. 해왔으니까요. 네. 네. 그러면 아무래도 당내 경선 치르셔야 되는데 뭐 네. 좀 유리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시면. 이제 예. 이제 본격적으로 뭐 다음 주 이후에 예. 출마 선언하고 예. 본격적으로 경선이 시작되면 네. 그 이재명 후보를 아끼고 지지하신 많은 분들께서 예. 네. 누가 이재명 후보와 함께했고 또 이재명 후보의 그런 가치와 철학, 그 성과와 업적을 계승할 적임자인가, 예. 네, 그런 판단들을 잘 내려주시고 그 적임자가 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네. 이렇게 좀 지지해 주실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대선 때 김동연 그 새로운 물결 대표가 이재명 당시 후보와 손을 잡지 않았습니까? 이분이 네네. 이제 출마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아직 뭐 최종적으로 네. 뭐 공식적인 아직 언급이 없어서 예.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하지만 사실 저는 이 정치라는 것은 명분과 헌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가뜩이나 대선 이후에 민주당이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특히 서울시장 선거의 경우는 지금 후보난을 겪고 있어요. 예. 그래서 김동연 대표께서 만약에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신다면 예. 그 꽃길만 찾을 게 아니라 민주당에 대한 기여와 헌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당내 많은 분들도 의견이 같은 의견들을 많이 갖고 계시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동연 대표가 경기도에서 나오겠다면 예. 저는 마다하지 않겠다. 당당하게 경쟁하고 자신 있게 붙어보자. 예. 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다하지 않겠지만 이왕이면은 서울시장 쪽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시네요. 어쨌든 예. 저 당에 대한 어떤 헌신과 기여, 예. 또 정치의 명분 뭐 이런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예. 지금 더 요청이 많은 것은 서울시장 선거거든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조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당의 조정식 의원과 인터뷰했습니다.